Alpha. 안녕하세요. 저는 팀 CSR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팀 CSR 영상 공부방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촬영 감독 겸 컬러리스트 김성래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LUT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나 LUT를 가지고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LUT를 노드의 어떤 위치에서 쓰는 게 좋아요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뭐라고 할까요? 패션 필름이죠. 패션 필름인데 이 이미지에서 이제 기조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보여드린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라는 녀석을 한번 써볼게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은 제가 리셋하고 다시 보여드리면 다빈치 리졸브의 그 오픈 FX에 FX 컬러라고 하는 탭에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얘네들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요. 카메라가 뭘로 찍었니? 그리고 어떤 색공간, 어떤 감마로 찍었니?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러면 네가 어떻게 매핑해서 보여주고 싶어? 라는 것들을 지정해 주시면 그 카메라사에서 로그 감마에서 렉 709로 변환하기 위한 일종의 수식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수식에 맞춰가지고 지정한 수식, 그 감마와 색공간에 맞춰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UT에 비해서 조금 더 비파괴적이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Slog3.c 내에 Slog3로 촬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대신 뭐 LUT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색공간과 어떤 감마로 촬영이 됐는지를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는 유즈 타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 프로젝트 세팅상 지금 보시면 네, 렉 709 감마 2.4 그냥 방송에서 사용하는 가장 표준 색공간 감마죠.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즈 타임라인으로 해놨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기서 뭐 렉 709 혹은 아니면 내가 영화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DCI P3 뭐 이런 것들로 각각 바꿔서 작업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저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LUT도 마찬가지죠. 다빈치 리졸브 LUT 팔레트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 LUT들이 있는데 소니 기본적으로 주어진 소니 LUT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LUT들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 보시면 Slog3 S게머3 시네2 LC709라고 해서 아마 렉709로 변환하는 기본적인 LUT가 될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하죠. 껐다 켰다 해보시면 LUT를 쓰시던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쓰시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냥 저는 여기서 LUT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LUT를 기준으로 저희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앞뒤로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라이머리 작업을 했던 노드들이 앞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드 같은 경우는 진짜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마다 자기 손에 더 맞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쉽사리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는 LUT 앞쪽에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LUT는 이름 그대로 이 녀석을 기준으로 감마와 색공간을 새로 매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색공간을 바꾼다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색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색공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색공간에 맞게 매핑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매핑을 해 주실 건데 매핑을 하는 것 기준으로 이 앞쪽은 어떻게 매핑이 돼 있죠? 로그 감마 상태로 매핑이 돼 있을 거고요. LUT 뒤로는 렉 709로 매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의 어떤 관용도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LUT 앞쪽은 로그 감마 상태, 뒤는 렉 709 상태로 매핑이 되어 있다면 로그 감마 상태에서 조절하는 게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풍부한 기조를 더 섬세하게 만지기가 편할 겁니다. 렉 709가 된다라고 한 건 렉 709라는 이미지로 일단 확 구워져 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구워진 다음에 조절하는 것보다 그 앞에서 조절하시는 게 조금 더 자유도와 관용도가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단점도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프트, 감마, 게인, 옵셋의 형태와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단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작업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도도 어느 정도 올려주시고 밸런스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를 어떻게 잡나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의 그 하얀 부분들을 찾는 겁니다. 하얀 부분들을 찾아서 하얀 부분들이 이제 퍼레이드 상에서 얘들의 RGB의 높이가 같으면 어때요? RGB의 높이가 같으면 무채색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에 밸런스들을 살짝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LUT 뒤에서 무슨 작업하냐? LUT 뒤에서는 이미 렉 709로 굳어진 상태거든요. LUT 렉 709로 굳어진 상태에서는 충분한 채도와 밝기가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가 얘기해 볼 세컨더리 작업들을 하기에 유리하죠. 특정 부분을 집어내기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LUT 앞에선 프라이머리, 뒤에서는 세컨더리 작업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시되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LUT와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한 이미지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은 어떤 계산식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방식이고요. LUT는 픽셀 값들을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픽셀 값들을 그냥 매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값을 특정 부분에 그냥 강제로 대입해서 바꿔준다라는 면 때문에 특히 8비트처럼 개조가 충분하지 않은 소스를 사용하실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써보셔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늘 같은데 그라데이션이 쫙쫙 깨져가지고 계단 현상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라고 그게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LUT보다는 생길 확률이 적습니다. 다만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도 단점은 있어요. 얘네들은 명확하게 수식이 주어진 애들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S록을 포함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카메라의 색공간과 감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식이 공개된 애들만 넣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색상의 자유도라든가 내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룩을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은 로그 감마를 렉 709로 전환할 때 좀 사용할 때 유리하고요. LUT는 단순한 변환보다는 어떤 룩 작업처럼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LUT가 좀 룩 만드는 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니에서 배포하고 있는 소니 시네 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LUT가 있습니다.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소니 시네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LUT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LUT들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녀석들을 좀 다운받아 봤습니다. 다운받아 놨고요. 미리 다운을 받아 놨고요. 이제 다운 받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LUT도 폴더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되거든요.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그냥 쫙 깔아 놓으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좀 폴더 정리해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LUT를 가져다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LUT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저는 소니 시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양한 LUT들을 넣어 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룩에 관련된 LUT 여기서 보시면 픽처샵 룩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보통 어떤 특정한 룩들을 많이 모아 놓은 곳이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픽처샵 룩 라이브러리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LUT들을 다 저장을 해 놨습니다. 이 녀석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려볼게요. 먼저 당연한 거지만 프라이머리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룩 LUT를 처음부터 입히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때의 단점은 만약에 내가 다른 룩을 적용하고자 했을 때 그 변환이 되게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 룩을 입히고 다시 처음부터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프라이머리는 깔끔하게 해두신 상태에서 LUT를 씌우는 거죠. 뭐 어떤 LUT를 써볼까요? 이름을 보고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라이머리 작업까지는 해놨고요. 여기 골든 러쉬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한번 써볼까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뭐 P3 색공간에서 사용하는 LUT, 그 다음에 XYZ 색공간에서 사용하는 LUT, 렉709에서 사용하는 LU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렉709 기준으로 작업을 했으니까 렉709 LUT를 씌워보죠. 자, 이렇게 씌워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보통은 좀 과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과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얘들 이제 렉709로 변환하는 걸 기준으로 만든 LUT인데 지금 저희가 어때요? 로그 감마 상태에서 입힌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입힌 거죠. 렉709로 이미 개조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LUT를 입히다 보니까 굉장히 과하게 먹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LUT가 과하게 먹히면 특히 이제 다른 여타 툴 프리미어 프로 같은 데서 사용하는 방식이 그렇죠. 오파시티를 조절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그 소위 불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키 팔레트에, 키 아웃풋에 개인으로 가셔서 조절을 하시면 이제 50% 먹을 때는 0.5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소니처럼 이렇게 카메라사에서 제공하는 LUT들은 명확하게 렉709 감마로 변환하는, 어디서? 로그 감마에서, S로그 감마에서 렉709로 변환하는 그 과정을 전제로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이전을 다시 S로그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노드에서 저희가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다시 넣어주시면 저희가 임의로 이제 감마와 컬러 스페이스를 다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요 앞까지 무슨 작업을 했죠? 프라이머리 작업들을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작업들을 했고요. 프라이머리 작업 결과 저희는 유즈 타임라인 렉709에 적합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다시 로그 감마로 바꿔줄 겁니다. s로그 3.c네와 아웃풋 감마를 s로그 3로 바꿔줄게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LUT 전후 이 두 개를 껐다 키면 이미지에 룩이 잘 먹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 방식의 최대의 장점은 이 상태에서 제가 프라이머리 잘 작업해 놨으니까 프라이머리 예쁜 로그 감마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다양한 LUT를 쓰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픽처샵 프로필에서 이번엔 다른 것들을 해볼까요? 슈퍼 실버라고 하는 룩이 있네요. 이 녀석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처럼 실버라는 느낌이 잘 어울리는 룩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웜으로 한번 가보죠. 에이지드 틴트가 있습니다. 오래된 느낌이니까 한번 요걸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들어가 보시면 오래된 느낌 그림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 룩 작업도 굉장히 빠르고 금방 끝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룩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업들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래된 느낌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뭐 블랙 같은 데를 조금 더 들어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 로우 소프트 같은 것들을 살짝 들어주셔서 어두운 데를 살짝 띄워서 소위 오래된 느낌을 조금 더 더하실 수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밝기를 살짝만 더, 감마 값을 살짝만 더 띄워가지고 바랜 느낌들을 더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리프트를 통해서 차가운 느낌을 조금 더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룩을 만드는 쉬운 방법. 저도 이 LUT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카메라사에서 직접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만든 룩인 만큼 S로그 기준으로 굉장히 잘 먹어요.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만 깔끔하게 잘 해놓은다면 룩이 굉장히 예쁘게 먹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룩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단계에서의 마지막으로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세컨더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프라이머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왼쪽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녀석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녀석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포스칼라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보통 포스칼라 같은 경우는 아마 촬영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후반 작업 위주로 작업하신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밝기를 등급에 따라 색깔로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 기능이 다빈치 리졸브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외부 플러그인만 지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포스칼라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빈치 리졸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녀석은 이제 외부 유료 플러그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쓰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포스칼라를 입혀 보겠습니다. 포스칼라를 입혀 보셔서 이 크리에이티브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을 익스포저 가이드로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출 가이드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노출 가이드, 특히 이제 기본 포스칼라 노출 가이드 보시면 위와 같이 보이시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가장 밝은데 이제 노출이 오버가 될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면 빨간색, 그 다음에 좀 많이 언더가 되었다라고 하면 보라색,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피부의 밝은 부분은 보통 50에서 60 정도에, 그 다음에 피부의 어두운 부분은 40 언저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피부를 보면서 피부의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이렇게 기준 잡아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촬영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 웨이브폼이라든가 이런 스코프를 보는 게 익숙하시다면 노출을 맞추는 거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데 그 색보정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촬영을 많이 안 해보신 상태에서 색보정을 진행해 보신다면 처음에 노출을 잡는데 기준이 어디지? 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도구는 컬러 팔레트예요. 컬러 팔레트는 FX 제너레이터에 있습니다. 이 녀석을 입혀보시면 컬러 팔레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딱 30%씩을 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30%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3분의 1 밝기를 기준으로 어두운데, 중간 밝은데,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의 색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분석하실 때, 프라이머리 작업하고 이미지를 분석하시고 혹은 룩 작업을 진행하신 다음에 내가 룩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실 때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촬영 현장에서 이미지를 보면서 요 이미지는 지금 어떻게 찍혔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의 밝은 부분은 어때요? 약간 회색 조의 파스텔 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어두운 부분은 좀 그린 혹은 그린에서 사이안에 해당하는 이 색깔들이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칼라와 컬러 팔레트 등을 통해서 이미지들을 분석하고 전략을, 이 이미지에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접근할래 라는 전략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프라이머리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 세컨더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